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24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계 대규모 투자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LG그룹 역시 향후 5년간 국내에만 10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게 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연 1.75%포인트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이후 14년 9개월 만의 일인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은은 오늘 현재 3.1%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9년 7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3%를 기록하며 고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차례 이상 금리를 올려 연말엔 금리가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잇따라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오늘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이른바 BBC 산업에 24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4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문별로 반도체와 소재 142조 2천억 원,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 67조 4천억 원, 디지털 24조 9천억 원, 바이오 및 기타 12조 7천억 원 등입니다. SK그룹 전체 투자 금액의 90% 이상이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이번 투자가 핵심 성장 동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인재 채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K그룹은 국내에만 179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핵심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SK그룹은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인 147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합니다. 반도체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하고 여기에 반도체 FAB 증설, 특수가스와 웨이퍼 등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설비 증설 등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린 에너지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와 분리막 생산 설비를 증설합니다. 또 현재 그룹이 주력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SK텔레콤이 주축인 디지털 분야의 24조 원 등 유무선 통신망과 정보통신 콘텐츠 개발 등의 광폭 투자에 나섭니다. 또 국산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앞둔 바이오 분야에도 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됩니다. 한편 SK그룹은 2026년까지 핵심 성장 동력을 담당할 5만 명의 인재를 국내에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LG그룹도 오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내 106조 원을 투자하게 되고 총 5만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한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LG그룹이 향후 5년간 이뤄질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는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국내에서만 106조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투자액 가운데 48조 원을 R&D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LG는 한국을 최첨단 고부가 생산 및 R&D 핵심 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며 LG는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데이터 등의 투자액을 집중 투입합니다. 우선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분야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충북 오창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원통형 배터리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LG화학도 배터리 소재 분야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AI 및 데이터 분야에는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 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울러 스마트 가전, TV, IT 통신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도 지속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 각 사업을 챔피언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5년간 총 5만 명의 인재를 직접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히 신규 첨단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간 R&D 분야에서만 전체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LG는 오는 30일 LG전자 H사업본부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전략보고회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광무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계열사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LG그룹 관계자는 고객가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 그리고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는데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일단 예고는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조정한 건 2007년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인데요.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연속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이는 13년 6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또 미국의 추가 빅스텝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고 앞으로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두 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두 차례 정도만 빅스텝을 더 밟아도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가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치도 높게 잡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한국은행은 3.1%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번에는 4.5%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보다 1.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대를 내놓은 것은 2011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이미 5%에 근접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자재 곡물 가격 강세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 수요 증가, 추경 집행 효과 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 코로나19 봉쇄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타격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올 들어 세 차례 인상됐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인상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네, 이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보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나 지표는 당연히 물가인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는 당분간 이어가겠다 이런 쪽 멘트를 하셔서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무게가 쏠립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5월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도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1.75% 수준인 기준금리가 올해 두세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6월은 금통위가 없으니까 7월 금리 결정에서 또 인상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8월 정도 이전에는 대략 물가 상승세가 워낙 높게 갔던 거는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때 한번 쉬고 4분기 때 한 번 정도 인상 더 보고 있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25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쯤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게 1.75에서 2%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금통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2월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 이상으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2.25 아까 2.5% 말씀하셨는데 올라간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총재가 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시장에서 얘기하는 빅스텝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빅스텝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가 아니라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물가 지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이라며 특정 시점에 빅스텝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정책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근 약 9개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75%로 1.25%포인트나 뛰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기 불안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요 측 요인이 아니라 전쟁 공급 차질 등 비용과 생산 측 요인의 인플레이션인 만큼 성급한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자칫 경기 하강만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계 부채가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로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 금액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가계라든지 정부가 또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기업이 조달하는 비용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을 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히. 한은 역시 최근 금융안전 상황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까지 약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인상이 됐는데요. 하반기 전망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로써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레벨3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차 자율주행을 뜻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하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집니다. 현재 시행되는 자율주행은 가속과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즉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 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됩니다. 또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상운행 조건을 최소 제동 성능인 초속 5m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전체의 목표 자체가 이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람이 운전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할 거냐. 즉 사람이 한 건지 차가 한 건지에 대해서 이 경계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를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켰다는 게 장점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재 미비로 레벨 3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알리기 위해 민관학 합동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한국산 코인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팍스와 업비트, 빗썸, 코빗에 이어 코인원까지 국내 주요 5대 거래소 모두가 루나의 거래를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코인원은 루나와 함께 자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KRT 등에 대한 거래 지원도 함께 종료하게 됩니다. 이들 종목의 출금은 다음 달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한데요. 루나와 테라는 권도형 CEO가 설립한 기업 테라폼레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지난 7일부터 시세가 99.99% 이상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하며 생애 첫 내 집 마련 정말 힘들었었죠. 정부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최장 만기 보금자리로는 40년이 만기인데 이를 50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0 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워낙 커지게 되니까 이렇게 기간을 장기로 늘려서 상환 부담을 좀 줄여주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 원리상환금 비율 DSR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장래소득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성화하거나 소득 구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현재 50%에서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이노베이션 담당 사장이 현지 시간 24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인간 중심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은 전환점에선 역사를 주제로 2020년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운영됐습니다. 지 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완성차 회사, 부품사, 모빌리티 기업 등이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비유기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 수요 변화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 구현, 유기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교통 약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우르는 포용적인 서비스 개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주력 사업과 신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계열사 현장 경영에 나섭니다. 올해 취임한 구잔 회장과 명노현 LS 대표이사는 5월부터 7월 석 달에 걸쳐 충청과 경상, 전라권 전국 14곳의 자회사, 손자회사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경영에 첫 발을 뗐습니다. 앞서 4월과 올해는 LS전선의 자회사인 GL마린의 해저전력케이블 전역 포설선 GL2030의 취향식에 참여하고 군포시에 설립된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인 LSEV 코리아 공장 준공식에도 참여하는 등 그룹 미래 먹거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구 회장은 6월엔 경상권에 있는 LS전선 구미 인동사업장, LS일렉트릭의 자회사 LS메카피온, LS메탈, LS닉고동 재련, 온산재련소 등을 7월에는 전라권에 있는 LS엠트론, LS전선 자회사 가운전선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이후 해외 사업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사업 현황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간 연구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시설인 레미안 고요한 랩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요한 랩은 약 790여 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연구시설 외에도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역할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층간소음은 산업계는 물론 연구기관, 학계 등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요한 랩 개관이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환경책임보험의 개정을 앞두고 사업단이 오늘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제도 보상 사례,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환경책임보험 사업단이 오늘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단은 환경책임보험의 개정을 앞두고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이해, 환경책임보험 주요 보상 사례, 주요 상품 개정 사항 및 가입 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3기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해 보험 시작 일자가 올해 6월 1일 이후인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보험료 등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제 보험료율이 이제 대폭 인하가 되게 됩니다. 대략 한 24% 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될 거고요. 최저 보험료를 이제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이제 인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140종이 추가되고 현황조사표가 간소화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보상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발생한 유류, 금속 분진 누출 사고에 대한 피해 현황과 보상에 대한 설명과 모바일 청약 서비스 등 상품 가입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사업단은 이와 같은 보험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9일까지 강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